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개인의 아주 사적인 문제가 사실은 사회 전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는 이론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애써 눈을 감는 걸까요? 아, 난 정치 같은 거 몰라 하고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정신분석가 빌헬렘 라이히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자, 라이히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부터 알아야 해요. 그에게 지식이라는 건 그냥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두는 장식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론은 현실을 바꾸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모든 생각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히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지식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 진짜 지식이라는 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때 바로 그때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뭐랄까 상아탑에 갇힌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는 지식, 그걸 그가 추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레이히가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현실의 가장 큰 적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는 이걸 인류가 정신적인 해방을 위해서 벌여온 수천 년에 걸친 아주 기나긴 싸움으로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죠. 인류가 이 신비주의와 싸워온 역사를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엔 온 세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죠. 그러다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과학과 이성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르주아 시대의 과학은 소수만을 위한 기술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 혁명이 국가 차원에서 종교와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러시아 혁명의 전략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했어요. 교회가 가진 돈줄, 즉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빈자리에 과학 교육을 쫙 깔아 넣는 거였죠.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실패였습니다. 겉모습은 바꿨을지 몰라도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믿음까지는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이히의 이론이 정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놓쳤기에 그렇게 강력하고 체계적이었던 혁명조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던 걸까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 혁명이 놓친 결정적인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이히는 바로 여기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가설을 하나 꺼내듭니다. 신비주의를 붙드는 진짜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라이히의 주장은요, 어쩌면 충격적일 만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종교에 기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억압된 성적 에너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이 강렬한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결국 종교적인 황홀경이라는 대체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성적 행복은 신비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이 한 문장에 그의 생각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만족을 얻는 사람은 굳이 비현실적인 환상 속에서 위안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게까지 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두 접근법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 러시아 혁명이 외부의 교회라는 건물을 부수려고 했다면 라이히는 인간 내부의 성적 억압이라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겉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신비주의가 자라나는 그 내면의 토양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통찰이었죠. 그럼 이 강력한 이론이 우리 주변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 바로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라이히에 따르면요, 정치적 무관심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내면의 혼란, 특히 성적인 문제에서 오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사회적 책임 같은 외부의 문제를 감당할 심리적인 여유가 아예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무관심은 이런 4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건 개인의 성적 불안에서 시작돼요. 이 불안이 내면의 갈등으로 커지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바로 그 텅 비어버린 자리를
독재자나 신비주의가 내세우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환상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분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진짜 해방으로 가기 위한 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라이히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정의, 자유 같은 그런 추상적인 구호만 외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멋진 말들은 내면의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접근법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의 진짜 고민,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그들의 성적인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자연스러운 성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개인은 내면의 족쇄에서 풀려나서 진짜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라이히의 이론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억압된 에너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치적 무관심일 수도 있고 혹은 맹목적인 팬덤이나 온라인상의 극단적인 분노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그저 모습만 다른 가지들은 아닐까요?